안녕하세요. 유한욱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직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일을 하는데 일이란 그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에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업, 즉 생존을 위한 삶의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고, 두 번째로 직업, 즉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명,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본인의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믿음이 우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해 볼 순서는 직업이 무엇이고, 두 번째로 직업의 종류를 분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 이후에 직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직업이란 무엇인가요? 아, 우선 직업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생계를 위하여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일정한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회 활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일, 프로페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직업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입이 없죠.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 기준 그 중위소득이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75만 원, 그리고 4인 가구일 경우에는 474만 9천 원 정도를 벌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20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05만원, 4인 가구일 경우는 284만 9천 원이 있어야지 소위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을 한자로 풀어보면은 사회적 지위, 직분을 맡아 수행하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직자하고, 그리고 생계 유지를 의미하는 업으로 이루어진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업은 직책 더하기 업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직무를 나타내는 직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이나 노동과는 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직이라는 그 글자를 다시 한번 보면은 영어로 job 또는 타이틀이고 명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한자의 직책직자를 파자로 해보면은 귀에다가 소리음에다가 창과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으로 찔러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생애 터전이고, 여기에서는 지시와 실천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긴장의 연속이고 상하관계, 즉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말은 힌두어의 카르마나 라틴어의 그 미션이라는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즉 임무는 무엇인지, 즉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업을 이루어가는 하늘이 내려준 엄숙한 사명이라고 업을 얘기를 합니다. 업과 결합한 단어 중에서는 기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이것은 하늘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대행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라고 합니다. 사람을 뽑아서 일과 월급을 주고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업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직업에서 직자와 업자를 다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더욱 절실하다고 합니다. 입장에서 나오면은 사라지는 것 5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파워입니다. 즉 권력이죠. 자신을 표시하는 명함이 없어진 거죠. 두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카드입니다. 즉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만의 공간,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뭐니 해도 뭐니인데 가족을 위한 그 정기적인 수입이 단절되는 봉급, 소위 월급 봉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사고가 흔히 빈곤, 질병, 무의, 고독 뭐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즉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뭐니가 소위 빈곤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통상 잘 아시는 사, 농, 공, 상으로 분류를 했었죠. 우리말의 어미에서도 부는 농부, 어부 여러 가지 부가 있고 그리고 오는 공무원, 사무원, 배달원, 집배원 그런 원자가 있고 그런데 사는 그 4가지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는 집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의 의미는 국가나 사회가 부여하는 자격을 가진 자인데 먼저 선비사는 뭐 변호사, 일사는 뭐 판검사 등, 불일사는 뭐 대사, 그리고 스승사는 의사나 목사를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자가 붙은 직업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업과 연계해 가지고 세계 경제에 그들의 실질적인 경쟁적 지위를 반영하는 카테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1820년 미국 통계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회학자인 린이라는 분이 그 중산층 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안된 자료였는데 당시에는 그 경영자 그룹인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노동자 계급인 워킹 클래스로 해가지고 쭉 하다가 1950년대에 다시 미국 통계국에서 그 서비스 근로자, 서비스 워커즈를 추가해가지고 소위 계급을 3가지 계급으로 직업에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00년대 미국 통계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게 경영자 그룹 대 전문가 그룹, 기업, 판매, 행정 지원가 그룹, 서비스 직업의 부류, 예를 들어서 경영자, 확산자, 뭐 근로자 또는 뭐 운수 직업 등.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직업의 분류는 다시 3가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는 사물을 상대로 하는 기초 부분, 즉 생산 서비스업 종사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종사자, 즉 감정 노동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징적, 분석적 서비스 종사자. 그래서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하고 이제 브로커하는 이런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업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32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2019년 현재 13,000여 종이나 되는데 현재 있는 그 약 25%는 25년 전에는 없었던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약 80%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직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노동계급은 4개로 이제 분화되고 불평등은 심화된 로버트 라이시라는 그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얘기를 한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그분은
코로나 시대의 노동자의 계급이라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4개의 새로운 노동계급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The Remoters, 즉 원격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재택근무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원격 근무자이고 두 번째로는 The Essentials를 해가지고 필수 노동자들, 즉 어쩔 수 없이 출근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그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노동자들. 세 번째로는 The Unpaid, 휴직 중인 무급자들, 소위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해서 해고를 되거나 그리고 직업을 얻고 있지 못해서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The Forgotten, 소위 잊혀져 버린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처가 불가능해가지고 잊혀진 자들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겨레 신문 만평에서도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잊혀진 노동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격 노동자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약 35%나 차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떤 일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문직, 관리 기술 인력, 랩톱 컴퓨터에서 장시간 일하고 화상회의에 의존하고 전자문서를 작성 검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소득이 늘었다. 그 이유는 여행도 못 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났다. 이들의 특징은 자택근무로 지루해하거나 불안하지만 다른 세 종류의 노동계급에 비해서 형편은 넉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유있게 다니는 분을 비교가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필수 노동자는 전체 미국 노동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은 자택 격리에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인데 의사나 간호사, 약국 직원, 창고 직원, 배달원, 트럭 운전사, 경찰관, 소방관 등 그리고 이들은 너무 많은 필수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라든가 유급 병가, 의료보험 그리고 보육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받을 자격도 있다. 그리고 이들 계급들은 취약한 보호조치로 해서 인스타카트나 아마존, 월마트, 홀푸드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 행동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노동자들은 작업 중단을 조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마존 물류창고에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임금을 이제 받지 못한 노동자, 즉 the unpaid인데 소위 소규모 자영업자죠. 소매점, 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 직원들로 코로나19 위기로 무급 휴가를 떠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브리센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실직 또는 임금이 줄어든 미국인 중에 3개월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이 계급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라이시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심각성이죠. 마지막으로 잊혀진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미국 대부분 미국인들이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나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나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이나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할 위험이 가장 높다. 그래서 라이시 교수는 우리 사회의 격차를 걱정해야 한다며
필수적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면 임금 미지급 노동자들이 건강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해서 일터로 만일 돌아간다면 잊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잊혀진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이런 코로나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 코로나19에 드러난 계급 사회는 부유층이 휴양지로 피신할 때 목숨 걸고 음식 배달이나 공장에 출근하고 저소득층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고 장기화된 아이들 교육 격차도 이제 커진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치킨을 튀기는 사람, 그리고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상컨대 사회적 계급과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답정너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직업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개인이 준비할 사항은 뭐겠나?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요. 평생 동안 두 가지 직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즉 100세 시대에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사회의 적응 방안을 자꾸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등 원격 시대에 필요한 각종 기기 사용법은 필수가 아니냐. 그래서 노임 살포하는 것보다 정부 정책도 이런 분야에 집중 지원이 시급하다.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소위 1980년대 마이카 시대에 가지고 운전 기사를 상당히 우대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누구나가 다 운전 자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 비대면 사회에서 이렇게 맞이할 경우에는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각종 기기 장비들을 누구나 다 손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